근데 사실 구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3개월? 네, 텍스트 모드는 한 달, 이미지 모듈이 2개월 반 정도? 미쳤네요. 개발자 진짜 사라지겠는데? 궁금한 김퍼피. 안녕하세요. 옆집 강아지 뽀삐도 쉽게 이해하는 AI 뽀삐뽀삐 긴 뽀삐입니다. 저는 6월 17일 첫 블로그 포스팅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성공 이후로 현재 바이브 코딩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발 과정과 함께 AI 개발의 향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밍 업계가 AI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AI 때문에 벌써 개발자들이 잘리고 있다는데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저도 딱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체감이 안 갔는데 막상 기전공자인 제가 AI만 활용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올라가면서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딩 AI 툴이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실제 경험자로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딩 하나도 모르는 비전공자도 AI만 쓰면 원하는 어플,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코딩 AI가 뭐길래? 어떻게 저같이 코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인이 단 3개월 만에 과거엔 전공자만 가능했던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했던 걸까요? 일단 코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겠죠? 원래는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야. 그럼 한국어를 써서 말해야지 아랍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컴퓨터도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바로 코드이고 그 언어를 작성하는 능력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드의 언어는 사람의 언어처럼 엄청 다양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있듯이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짠다 해도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야 됐었거든요. 근데 언어 하나 제대로 배우는데 기본 5년이 걸립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말할 때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해요. 컴퓨터에 적는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자연어만 써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저는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고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발전 때문에 개발자들을 회사에서 잘릴까요? 이에 대해서는 바이브 코딩의 개발 수준은 상용화될 정도는 아니다. 코드가 완벽하지가 않다. 시니어 개발자들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등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떠나서 적어도 오늘 제가 유튜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브 코딩이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정석적으로 완벽한 코드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억으로 갔다고요? 이미 저랑 비슷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깅뉴스에도 바이브 코딩 이용해서 로그라이크 게임을 개발한 사례가 소개됐죠. 참고로 저는요, 커서랑 크루도 없을 때는 책 2장 펼치고 벽 느껴서 개발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3개월 만에 만들어버렸죠. 이런데도 AI 개발 아직 기술적으로 멀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AI 개발 툴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기보단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부의 재분배를 일으킵니다. 이번엔 바이브 코딩 활용해서 돈을 쓸어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제가 원래 종사하던 업종이 블로그 마케팅 쪽입니다. 제일 주력으로 하던 거는 이제 3인 어출 마케팅이라고 블로그를 이용해서 업체의 키워드를 포스팅으로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고 수입을 만드는 그런 일인데요.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수입을 많이 내려면은 직접 블로그를 다 관리해야 돼요. 그거 말고 사업 확장하려면은 대행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대행사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대행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블로그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행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 수익 구조가 짜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직접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GPT를 쓰더라도 자동화가 아닌 이상 노동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AI 바이브 코딩을 알고 난 이후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글을 쓰는 것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사진까지, 그 모든 것들 운영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알아서 하게끔 자동화한다면 블로그를 혼자서도 100개든 1000개든 운영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버튼 하나 딸깍 누르고 기존에 벌던 수익을 버는 거죠. 심지어 제가 기존에 한 1200을 벌었다면 서버 확장해서 서버비랑 API 값만 더 지불하면 알파를 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거의 최초로 바이브 코딩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로그 운영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저만의 모델입니다. 제 기준 내에서는 로직도 유니크하고 아웃풋은 지금 현재 있는 블로그 포스팅 자동화 툴 중에서는 네이버 검색 로직 면에서는 최상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모델들과는 다르게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들도 실제 상위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웃풋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텍스트 아웃풋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제 이대 제가 쓴 글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제 문체나 스타일 등을 학습시켜서 만들었어요. 키워드만 넣으면 알아서 정확도 높고 최신인 정보들만 조사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풍부한 정보성 글을 쓸 수 있게끔 구조화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생성은 좀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생성이 아닌 기존에 있던 사진들을 좀 편집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으로 데이터 라벨링 후 편집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면 돼요. 텍스트던 이미지던 제일 공을 들인 부분은 AI 티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의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AI가 티나지 않는 거에 집착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엔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상위 노출 로직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이걸 SEO라고 부르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이 되려면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에서 오래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일 중요한 지수 요소는 체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해서 포스팅에 들어갔는데 이 글이 AI가 대충 짜집기 한 글이야. 그러면 더 읽고 싶을까요? 아니죠.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딱 들어가서 한 3초 읽고 나갑니다. 검색 포털, 즉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 담당자가 모든 글을 전부 다 검토해서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봐요. 그러니까 통계를 사용해서 글을 위로 올릴지 아래로 내릴지 결정하는 건데 사용자가 3초 읽고 이탈해 벌써. 그러면 이 글을 계속 상단에 올려둘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체류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 체류 시간을 위해서는 AIT가 나지 않아야 돼. 현재는 사실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좀 성의가 없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포스팅 자동화 모델들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 쓰고 말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문체 부분이야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달라고 GPT한테 요청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GPT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야 하면 GPT는 당연히 파리라고 알려주죠. 이런 건 일반적인 지식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25일에 파리에 새로 생긴 어떤 레스토랑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GPT는 몰라요. 왜냐면 GPT는 뭔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정보를 보관하거나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추론하는 걸 잘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보 검색하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때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hallucination, 쉽게 말해서 구라친다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델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정보 수집까지도 자동으로 해주고 내가 키워드만 정해주면 유튜브든 블로그든 최신 정보를 모아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마치 사람이 글을 써주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미지도 생성이 아니라 직접 가져오고 저작권 문제 생길만한 건 자동 편집해주고요. 이게 앞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제 대신 계속 일을 해주잖아요. 서버만 켜놓으면 하루에 블로그 10개, 포스팅 10개씩 총 100개의 글을 매일 자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기존 블로그 업체들은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 가치를 따지자면 정말 끝이 없죠. 앞으로 AI에게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상위 1%의 특징들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노베이스로 오로지 AI만으로 코딩을 시작하면서 물론 힘든 점도 있었어요. 제가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보자 하고 무작정 시작했거든요. 일단 썰어봐야 뭐가 썰리는지도 아는 거잖아요.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배우면서 하나하나 다 직접 해봤어요. 처음엔 영어도 모르고 완막했죠.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건 디버깅이에요. GPT나 커서 코덱스 같은 도구들이 전체 구조는 진짜 잘 짜줘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은 지문 한 번에 뚝딱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뚝 나와도 그게 내 입맛에 맞게 조정되는 게 문제예요. 이 조정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디버깅이에요. 특히나 저처럼 기성공자 입장에선 어디가 문제지? 감잡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GPT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만든 코드를 개발자분에게 보여드렸더니 GitHub을 앱로 확인해보셨어요? 네,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 솔직한 버전? 아니면 착한 버전? 솔직한 버전 아시죠? 일단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근본이 없달까? 근데 또 있을 건 다 있고 기능은 의도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근본 없다니. 너무하네. 근데 사실 구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3개월? 네, 텍스트 모드는 한 달, 이니지 모듈이 2개월 반 정도? 미쳤네요. AI 발전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 솔직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쓰기 좀 애매하거든요. 김뽀삐 같은 괴짜들이 쓰면 그건 좀 무섭네. 개발자 진짜 사라지겠는데? 이렇듯 겉보기엔 복잡하고 어망진창 같지만 신기하게도 굴러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느낌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는 개인 개발의 시대, 간해소공업 개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딱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단, 방심하면 AI가 나를 잡아먹겠다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GPT나 도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사고하는 능력, 내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그게 진짜 바이브 코딩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버튼 딸깍딸깍 누르기만 하면 나중엔 GPT의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는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AI 코딩 툴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 이야기와 바이브 코딩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전해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